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경험, 그러나 결국 가장 현명한 결정으로 기억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 한 번의 저녁 식사가 어떻게 내 아들의 인생 전체를 바꿀 뻔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 외곽 아파트에 사는 53세 김철수입니다. 중소기업 품질관리팀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죠. 아내는 제가 40대 초반이던 때 갑작스러운 병으로 하늘나라로 떠났고, 그 후 저는 홀로 아들 민준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말하던군요. 아버지, 사실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그럼 어서 데리고 와봐.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도록 여자친구 소식 한 번 들려주지 않아. 혹시 평생 혼자 살겠다고 결심한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그렇게 다음 주말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 수진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32살의 은행 창구 직원으로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민준 오빠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나도 반가워요. 수진 씨, 우리 민준이가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놀랐어요. 저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1년간 만남을 이어왔어요. 만남 이후 2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가 전화로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강남에 있는 고향정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수진이 아버님이 정하셨대요. 강남이라 좀 먼데 괜찮아.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깔끔하게 준비할게. 강남의 한정식 집이라 약간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사는 곳과는 거리가 먼 데다 가격대도 높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새 옷을 사고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룸에 들어서자 이미 예비 사돈댁은 먼저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아버님.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김철수입니다. 저는 정태준이고 이쪽은 제 아내 박미영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은 어디 회사에 근무하신다고요? 네, 성동구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기업은 아니신가 보네요. 이 한마디에 식사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민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힐끔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네, 중소기업입니다. 규모는 크진 않지만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민준이는 어머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집안일은 어떻게 하세요? 네, 아내가 10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집안일을 하면서 민준이를 키웠죠. 아이고, 그럼 힘드셨겠네요. 남자 혼자 애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렇죠. 두 아이가 새 출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죠. 제가 민준이에게 약 3천만 원 정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민준이도 제법 모아뒀고요. 3천만 원이요? 요즘 서울에서 전세 구하려면 최소 3억은 있어야 하는데 민준이가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지금까지 5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회사 대출도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럼 다 합쳐도 1억 1천만 원. 서울 변두리도 아닌 이상 그 돈으로는 괜찮은 집 구하기 힘들 텐데. 저희는 처음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월세, 수진아, 너 결혼하고 월세 살 생각이었니? 우리 딸내미가 왜 월세를 살아? 대화는 점점 더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돈네 부부는 수진이 최소한의 결혼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진이에게 가구와 가전제품, 혼수 일체를 마련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비용도요. 대략 2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혼집은 남자 측에서 준비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남녀가 동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서로 가진 것을 모아서 시작하는 거였어요. 지금 당장 완벽한 집을 갖추기보다는 함께 노력해서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거요. 젊은 사람들 생각이 그렇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단다. 수진이는 지금까지 편안하게 자랐고 결혼 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수진이가 좀 더 안정된 가정 환경의 남자를 만나길 바랐어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집이라도 한 채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울컥했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라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민준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민준이가 월급이 많지 않고 아직 큰 재산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홀로 키우느라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도 그는 늘 자기 몫을 다했어요.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결혼이 집과 재산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결혼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제 아들과 수진 씨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제 솔직한 말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춘 상태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도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수진이 아빠가 밤낮으로 일하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겨우 살림을 꾸렸어요. 다만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집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요. 저와 민준 오빠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맞아요. 저희는 서로를 믿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최상의 조건에서 시작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날 저녁 이후 양가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2주 후 카페에서의 두 번째 만남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수진이 이름으로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민준이가 모은 돈과 합치면 좀 더 나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민준이에게 줄 3천만 원에 더해 필요하다면 2천만 원을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있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도 혼수 외의 생활비 지원도 좀 더 늘려볼게.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결국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모은 돈과 양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대출을 통해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6개월 후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 저랑 사돈댁이랑 애들 부부까지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괜찮네. 우리 때보다는 훨씬 좋은 출발이구나. 앞으로 열심히 살아. 그리고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한다. 네,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아버님, 이렇게 좋은 집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 너희들 노력이지 뭘. 앞으로도 서로 아끼면서 잘 살아.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의 불편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사돈, 솔직히 처음에는 민준이가 우리 수진이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사람 됨됨이가 정말 좋더군요. 그건 어떤 재산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수진이가 우리 민준이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게 없네요. 그 말에 저는 뭉클한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나 결혼 1주년 파티가 민준이네 집에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3개월이에요. 정말 축하한다. 이제 나도 할아버지가 되는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이제 곧 아버지가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물질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는 것. 그리고 완벽한 시작보다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더 값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제 아들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받는 듯한 느낌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염려와 기대를 솔직하게 나누며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입니다. 솔직하고 열린 대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여전히 경제적인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요즘,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본질은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사랑과 이해와 존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